예제 22-2 합력과학의 문제. 삼각형의 꼭 지점에 세 개의 전하 Q1, Q2, Q3가 존재하고 그럴 때 Q3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Q1은 이 원점 0,0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Q2는 Y축상이니까 0, A에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Q3는 AA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Q3가 받는 힘, 쿨롱의 힘을 볼 것 같으면 Q1하고 Q3는 같은 부호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밀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서로 밀치는 힘이 이렇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크기는 같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F1이 3에 미치는 힘이 이제 이게 되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Q2하고 Q3는 Q2가 마이너스고 Q3가 이제 플러스니까 이건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것도 그냥 벡터로 표시하면은 2가 3에 미치는 F2, 3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3이 받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와 같은 벡터식을 적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각 이제 크기를 갖다가 구하고 그 다음에 각 방향을 위해서 이제 방향을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성분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크기를 볼 것 같으면은 F23 1,3부터 볼 것 같으면 F13 이제 크기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쿨롱 상수 K에다가 Q2 Q1 이게 이제 틀렸네요. 이게 Q1 Q3 돼야 되는데 이게 틀렸네요. Q1 Q3 이렇게 돼야 되는데 Q1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5 마이크로쿨롱 5 마이크로쿨롱이니까 5 곱하기 Q1이 지금 5 마이크로쿨롱이니까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Q3도 마찬가지 같은 크기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집어 넣으면은 K 값은 보통 이제 쿨롱 상수 K는 8.99로 되어 있지만 그냥 9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크게 뭐 차이도 없어요. 8.99구나 9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성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1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 11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1을 벡터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죠. 그죠? F의 X 성분하고 F의 Y 성분. F의 X 성분 얼마 되느냐? 7.9가 되고, 그죠? 이게 이제 45도가 되니까. 45도죠. 그죠? AA니까. AA가 45도가 될 거고. 그래서 7.9가 나오고, F1Y 성분은 7.9. 마찬가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F1,3를 갖다가 이게 어떤 각 성분별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2,3는 뭐냐면은 이쪽 왼쪽이죠. 그죠? 그래서 F2,3를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F2,3는 이 값이 2,3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Y축으로는 제로고 X축으로는 마이너스 구하면 이제 F2,3 이제 구하는 식이죠. 그죠? 크기로 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K, Q2가 마이너스 2. 그래서 2를 집어넣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6성 그 다음에 Q3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계산하면 이제 9가 주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이게 이제 F23 그럼 요 놈하고 요 7.9 7.9 이게 이제 F13가 이제 얘기 되겠죠. 그죠?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각각 X성분은 7.9에다가 마이너스 9.0이 돼서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 다음에 Y성분은 7.9에다가 0이 돼서 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벡터 구하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힘에서 가장 기본이니까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들은 답책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벡터 합은 구하는 거 쉬워요. 그냥 단순한 덧셈이기 때문에 각 성분별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데, 알짜 힘이 0인 거, 이게 이제 항상 어느 고시라든지 기술고시라든지 이런 데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림과 같이 세 전화가 놓여있는데 Q1 플러스죠. 그죠? Q2 플러스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이게 이제 거리가 2m예요. 2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Q3에다가 어떤 전화를 갖다가 갖다 놨을 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돼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Q1이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죠? F13가 잡아당길 거고, 그 다음에 Q2는 F23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럴 때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R차 힘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Q3가 얼마만큼 거리에 있으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F23하고 F13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죠? 방향은 전부 다 지금 X축상에 놓여 있게 되니까. 그러면 F23는 K의 이 거리를 갖다가 X라면 X제곱분의 Q2, Q3가 될 거고, 그죠? F13는 이 거리가 이제 X로 치면 이쪽 거리는 뭐냐면 X를 빼고 난 2-X의 제곱에 Q1, Q3가 되겠죠. 그죠? 두 개를 푸니까 이거는 그냥 KK 없어지고, 그죠? Q3, Q3 없어지고, Q2하고 Q1의 BM만 비례하죠. 그죠? Q1이 얼마냐면은 15고, 그죠? Q1은 15고, 15 마이크로쿨롱이고, Q2는 얼마냐면은 6 마이크로쿨롱이에요. 6 마이크로쿨롱.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로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제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제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B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6분의 X제곱하고 2-X의 제곱에 15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이거 푸는 거는 그냥 루트 씌우면, 그죠? 그냥 이걸 갖다 직접 풀어도 되고 그냥 루트 씌워도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플러스니까 그냥 루트 6분의 x 2-x분의 루트 15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더 쉽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x는 15 루트 15의 x가 되겠죠. 그죠? 이걸 더 넘기면 x는 루트 15 플러스 루트 6분의 루트 2루트 6이 되겠죠. 그죠? 이게 구하는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계산해서 이제 0.77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고, 실제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메로가톤 U, 이쪽이 플러스 15가 있는데 어떤 전화 이게 이제 Q1이고, 그죠? Q2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만약에 1 마이크로쿨롱의 전화 Q3를 갖다가 이 축상에 놓으면은 어디에 놓으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제 여기에 두면 어떻게 되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잡아당기고 이거는 밀치니까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힘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놓여진다 치면 Q1의 오른쪽에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플러스니까 이거 밀치고, 그죠? 이건 잡아당기지만 이게 훨씬 가까이 있는 게 더 세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쪽으로 밀쳐서 오지는 못해요. 문제는 이거죠. 그죠? Q2의 N쪽에 놓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Q2는 잡아당기고, 그죠? Q1은 밀치죠. 그죠? 그러면 두 힘이 같아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세니까. 이게 이제 15 마이크로콜로. 이건 이제 상대적인 비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죠. 그죠? 2고, 여기 X고. 그래서 여기에 잡아당기는 힘. 지금, 이게 이제 잡아당기는 것 같다. 이렇게 빨간색을 보시면, 보라색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Q2는 이렇게 될 거고, Q는 이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크기를 갖다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X가 될 거고, 요건 이제 잡아당기는 거니까 X제곱이 될 거고, 이 같은 경우는 X만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럴 때 이제 x는 뭐냐면은 요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거리죠, 그죠? 실제적인 이제 x를 갖다 푸는 문제, 자푸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모행 나오는데, 전기장 이제 나오는데, 전기장,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기장 개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전기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리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중력장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중력장. 중력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력이 미치는 범위. 쉽게 말해서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있으면 이제 지구질량 M이라 치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물체가 놓여지게 되면 이게 잡아당기겠죠, 그죠? 만류력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받는 힘 F는 만류력 상수 G에다가 거리의 제곱의 질량 mm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받는 힘 F는 ma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F는 mg를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G는 이 식에서 보면은 G는 m분의 F가 될 건데 이게 이제 G의 R 제곱의 M이 되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 자, 그럴 때 요 G,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중력장이라 해요, 우리가 중력장. 어떤 힘을 갖다가 질량으로 나눈 걸 갖다가 중력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이미 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전하가 있고, 그죠? 전하 Q가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점전하, 우리가 테스트하는 전하, Q0를 갖다 놓으면 이 두 전하 사이에는 뭐냐면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K의 R 제곱에 이게 이제 하나로 점전을 봤을 때는 Q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받는 힘이 크게 된다. 그럴 때 이 힘을 갖다가 받는 힘을 갖다가 전하로 나눈 걸 갖다가 전하 Q0로 나눈 걸 갖다가 이 Q0가 받는 힘이겠죠, 그죠? 받는 힘을 갖다가 나눈 걸 이걸 갖다가 이 점에서의 전기장애로 정의를 해요. 중력장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예, 중력 가속도인데 이제 전기에서는 전기장의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벡타기 때문에 힘이 벡타기 때문에 전기장도 벡타고 중력장도 벡타가 돼요. 중력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힘을 전하로 나눈 게 요 전기장이다. 이게 전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중력과 똑같죠, 그죠? 힘을 갖다가 질량으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중력장이라 하듯이.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뭐냐? 힘의 단위, 그죠? 뉴턴을 갖다가 전하의 단위로 나눈 거죠. 자, 전하의 단위는 뭐라 했죠? 쿨롱이라 했죠, 그죠? 쿨롱. 우리가 이제 쿨롱 상수를 갖다가 계산해 치면 F는 K의 R 제곱에 QQ란다. 했죠, 그죠? Q1, Q2. K가 얼마였죠?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죠, 그죠? 거리가 1m. 그 다음에 1쿨롱을 갖다가 넣었을 때 이 힘이 이 정도 나온다 했어요. 이게 상수가. 그래서 요 전기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죠, 그죠? 9 곱하기 1쿨롱을 갖다가 1쿨롱을 갖다가 거리를 갖다가 1m 띄어넣으면 얼마 된다고요? 9 곱하기 10의 9는 90억 뉴턴이에요. 90억 뉴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래서 전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테스트 시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갖다가 전하가 받는 힘을 갖다가 전하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계를 이제 지구의 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중력장이 점점 작아지고, 그죠? 가까이 되면 중력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벡터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점전하에서 전기장의 세계, 이거는 아까 말한 그거죠, 그죠? 이걸 나누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제 R햇은 뭘 나타내느냐?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전하 Q가 있게 되면 어떤 테스트 전하 Q0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쪽으로 밀겠죠, 그죠? 이게 힘 받는 힘 F가 될 거고, 이 힘 F를 갖다가 Q0로 나눈 걸 갖다가 전기장의 정의로 했죠, 그죠?
정의를 이렇게 세 개를 적죠, 그죠? 그럴 때 요 두 벡터를 갖다 연결한 거 Q0가 Q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방향 벡터 이게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죠?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RSL.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그죠? 얘 같은 식으로. 가까이 되면 이제 점점 세질 거고, 멀어지면 점점 약해지는 게 이제 전기장의 크기를 갖다 이렇게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적게 돼요. 표시하게 돼요. 가깝게 되면 이제 점점 이게 커지고 해서 점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da시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시오. 이와 같은 좌표축, x축, y축인 쪽에 놓여 있고, q1은 거리가 a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q1이 있고, q2는 b만큼, 먼저부터 b만큼 떨어진 x축장에 이제 놓여 있게 될 때, 요 p점, 거리가 y만큼 떨어진 요 p점, 0, ps의 R자 전기장 성분을 구하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Q1에 의해서는 전기장 E1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죠? E1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Q2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이쪽으로 생길 거고, E2가 이렇게 생기겠죠, 잡아당기는. 그러면 전기장은 E1 플러스 E2가 되겠죠, 그죠? E1, 2 벡터를 갖다가 더하란 뜻이에요. R자 전기장이니까. R자라는 것은 항상 벡터 합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벡터니까 일단 크기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생각해서 각 성분별로 더해주면 된다. 크기, 방향, 그 다음에 각 성분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순서죠, 그죠? 크기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따지고 그 다음에 각 방향에 따라서 X성분, Y성분을 해서 각 성분을 갖다가 계산해주면 되는 게 이제 벡터식이란 말이에요. 자, E1 크기를 갖다고 하는 건 요 식이죠, 그죠? E1 거리는 이제 R1이죠, 그죠? 두 개 거리 R1의 제곱,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Q1, 아까 좀 전에 전기장 이거였죠, 그죠? 거리 K에 R 제곱에 Q라는 거 했으니까 R. 일단 크기부터 따지네죠, 그죠? 크기. R1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크기니까 절대값 Q1이 될 거고, 그 다음 Q2에 의한 전기장은 이쪽 방향이지만 크기만 계산한다 치면은 R2의 제곱에다가 Q2, KQ2 해서 이 식이 주어질 거고, 그러고 나서 뭐라 되죠? 방향을 생각해서 각 성분을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 각도를 갖다가 세타, 이걸 갖다가 파이, 이걸 세타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갖다가 파이를 읽어요.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주의 파이는 이거는 파이예요. 파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문자 세타에서 요건 이제 벡터 이승분이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잠시 이걸 갖다가 지우면 E1은 지금 이승분이니까 이게 이제 X승분, Y승분 이게 되겠죠, 그죠? E1의 X승분, 요게 요 벡터를 갖다가 X승분, E1의 X승분, 그 다음에 E2의 Y승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E2는 이승분이 되겠죠,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이 벡터가. 그래서 X승분은 E1의 X승분, 요 식에서 E1의 X승분, 그 다음에 E2의 X승분 더해주면 이제 이게 각각의 코사인 파이, 그죠? 이거는 코사인 파이, 요 성분하고 이거 파이가 같잖아요, 그죠?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제 이 둘 다 이제
X승분을 보면 이제 둘 다 뭐냐면은 플러스 X승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승분을 볼 것 같으면 E1은 플러스지만, 그 다음에 이제 E2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줄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E1, E2, EX, EY를 갖다가 구하면 각 성분을 갖다가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R1분의 그죠? 코사인 파이는 R1분의 A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루트 Y제곱의 A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저보다 더 수학을 잘할 것 같은데 b제곱 플러스 y제곱에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식에서 a하고 b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b가 같아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같은 a가 둘 다 이제 a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a를 넣고, 그 다음에 전화량도 똑같고,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온에 의한 거는 전기장이 이와 같은 식으로 될 거고, 그죠? 이온에 의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E2에 의한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Q1, Q2가 같고, 그죠? Q1하고 Q2가 같고, 그래도 같으니까 E1, E2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 E1의 X성분, E2의 X성분은 두 개의 크기가 같을 거고, Y성분은 서로 방향이 반대돼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E1의 X하고 E2의 X가 같고, 그죠? E1의 Y하고 E2의 Y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E1하고 E2를 갖다가 두 개를 더 하면은 뭐냐면 이쪽 성분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E2의 Y는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E2의 E의 X 성분은 이것의 이제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이것의 두 배. E1 두 개를 더 한 거니까 두 배가 돼서 같은 코사인 세타, 세타 같아지니까 계산하면은 아까 구한가 그죠? 코사인 세타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빗변문은 요 밑변이니까 A제곱 R분의 A가 돼서 이게 돼서 이제 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P가 원점으로부터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Y가 A보다 훨씬 더 클 때 이렇게 클 때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플러스 Y제곱이 거의 Y제곱과 같아진다.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1, Y가 100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의 제곱이 된다는 걸 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Y 삼성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Y 삼성의 반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쌍극자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라는 얘기를 갖다가 영어는 이제 다이폴이거든요. 다이폴. 다이. 두 개죠. 그죠? 모노, 디, 트리가 세 개고, 쿼드 네 개고, 그죠? 펜타 이렇게 나가는데, 요 다이폴, 플러스 마이너스 그로 되는 다이폴이에요. 플러스 하나를 있는 걸, 플러스랑 마이너스 하나를 갖다가 모노폴이래요. 모노폴. 상극은 없어요. 잘. 이제 그 다음 이제 사극이 있어요. 사극은 어떤 거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이제 사극자예요. 사극자. 코드 폴이래요. 코드. 러 폴. 항상 이제 그럴 때 전기 쌍극자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게 이제 P라는 단위를 쓰는데 P.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전자 쪽은 이제 많이 배울 건데, 신소재도 많이 쓰겠네요. 전기쌍극자. P의 크기는 어떻게 주냐면은, 요 Q에다가, 요 A를 갖다가 곱해준 걸 갖다가 두 개 사이 거리, EAQ. 요게 EAQ가 요게 뭐냐면은, 전기쌍극자의 크기. 전기쌍극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냐면은, 물분자예요. 물분자가 H2O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H2O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O고 H고 H고 이렇게 돼서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수소보다는 산소가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쪽이 살짝 마이너스 델타, 이쪽이 플러스 델타가 된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냐면 이쪽으로 전기쌍극자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쌍극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분자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걸리는 거예요. 전기장이 딱 걸리면. 이거는 이제 삼각제에서 전기장이 만들어진 경우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잡아 당기져 와서 이게 휙 돌겠죠. 그죠? 돌아서 이게 다시 정렬하게 되게 돼요.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로 이렇게 정렬해요.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전기장이 만약에 이게 이제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막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P로 나타내시면 다이포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회전하게 되는. 회전하기도 하고 이 말을 갖다가 뭐 진동하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물 분자가 회전 쉽게 말해서 진동한다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식물 내에 물 분자가 있게 되면은 요 전기장에 의해서 요 다이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물 속에서 음식물 속에서 물 분자가 회전하게 되니까 두 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마찰 에너지에서 여기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 마찰열이 발생하게 된다.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 누가 여기서 춤춰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막 부딪히겠죠, 그죠?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음식물 내에서 물 분자가 놓여 있는데 이 물 분자가 외부에 전기장에 의해서 이게 물 분자가 막 돌면서 그죠? 춤을 추게 되면 이제 마찰이 이렇게 해지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라든지 가정에서 쓰는 이 전자레인지 원리가 이거예요. 전자레인지. 이 전기장은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기파.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갖다 전자기파라는데 요 전자기파의 요 전기장에 의해서 물 분자가 춤을 추면서 이게 이제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 원리예요. 이걸 이제 계속 몇 번 더 놓을 거예요.